(2026년 5월 4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평양을 소재지로 한 여자 축구팀이 한국 수원에 와서 한국팀과 시합을 한답니다. 북한이 왜 여자 축구팀을 대한민국에 보낼까요? 저는 임박한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을 방패로 내세우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삼기 위해서 내려보낸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는 국민의힘 보수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그 보수를 박살내야 되겠죠. 그런 목적이 있고 지금 위기에 처한 정동영을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치적 판단으로 8년 만에 선수단을 보낸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아 여자 챔피언 리그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자 축구팀들이 있죠. 그런 팀들이 국가대표가 아니고 그 팀들이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강전을 하는데 이 4강전 유치를 대한민국이 신청을 했고, 이 4강전을 하는 나라는 4강에 올라간 나라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올라갔습니다. 수원 팀이 올라갔죠. 그래서 수원의 FC 위민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강전에서 수원 FC 위민하고 북한의 평양을 근거지로 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붙게 됐습니다. 북한이 안 붙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겠다라고 5월 1일 노동절 날 통보하는 바람에 이 시합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속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상당히 여러 가지 꿍꿍이가 있구나. 네, 꿍꿍이를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의 내 고향 팀은요, 북한 1부 리그에서 우승을 한 팀인데, 일단 예선 리그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선 리그는 아마 자국에서 한 걸로 보입니다. 3전 전승을 거뒀는데, 이 팀이 23골을 넣고, 한 골도 안 먹었습니다. 완승을 거뒀어요. 지금 북한 여자 축구가 세계 거의 최강급인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평양팀인 내 고향팀에 많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선에 왔는데 본선에 C조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C조에서 이번에 붙게 되는 한국의 수원 FC 위민팀, 그 다음에 일본 도쿄의 베르디팀, 미얀마의 ISP팀, 이렇게 네 팀과 C조에 있었는데 2승 1패를 거뒀습니다. 근데 2승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수원 FC 위민한테 이긴 건데 무려 3대0으로 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 1, 2하고 2위가 통과한 모양인데 2위로 통과를 했답니다. 우리도 통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강을 치렀는데 8강에서 베트남의 호찌민 팀을 3대0으로 이겨서 4강 행을 따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북한한테 이 팀이 졌었지만은 통과해서 올라오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4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냈죠. 우리 팀이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에는 일본과 호주, 남북한 팀이 4강이 확정됐는데 일본하고 호주는 일찌감치 대회 참가를 하겠다라고 4월 중순에 밝혔는데 북한은 한참 고민을 하다가 5월 1일에야 참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한국 수원 FC 위민팀을 3대0으로 이긴 적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책 뜻이 있을 겁니다. 근데 북한이 아주 재밌는 게 올해 9월에 나고야에서, 일본 나고야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참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잘 참가를 안 합니다. 근데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오겠다고 지금 밝혔고, 분명히 적대적 두국가 관계라고 김정은이가 선언을 했는데 적대적 두국가 관계라는 걸 보여주면서 뭔가 이용할 속셈이 있는 거죠. 그 속셈이 뭐냐? 저는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가 지금 한 달 정도 사격 중지 상태에서 되지도 않는 회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거는
북한을 때리기 위한 예행 연습으로 봐야 되겠죠. 쿠바를 잡는 거는 북한 때리기 전에 한 번 더 연습할 수는 있겠지만 쿠바는 뭐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니까. 근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많이 조심해야 되고, 또 이란은 적대국이라고 하는 GCC 국가들하고는 바다를 격하고 있죠. 쿠웨이트에서부터 GCC 국가인데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오만, UAE는 다 아라비안 걸프 또는 페르시안 걸프라고 하는 걸프를 두고 있습니다. 바다를 두고 있습니다. 걸프 바다의 넓이가 우리 서해만큼 될 거예요. 꽤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남북한은 딱 붙어 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하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딱 붙어 있으니까 미국도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란이 가장 적대시하는 이스라엘은 상당한 거리를 떨어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작전하기가 좋았는데 우리는 딱 붙어 있고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성공적으로 잡아야 북한에 대한 작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임박했다고 보는 게 맞죠. 저는 독일에서 빼내는 5,000명의 미군을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지 않겠나. 그래서 북한을 때렸을 때 북한이 반발하면은 그때 작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는 남북 관계를 좋은 쪽으로 하려면 육로로 올 수 있는데 안 하고 북경을 거쳐서 비행기로 들어오겠답니다. 자, 이게 미국이 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지금 김정은이는 러시아 측을 만나서 상호방위 조약 재확인하고 동맹관계 확인하고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와가지고 또 확인하고 왕이가 왔을 때 제가 그런 예측을 했었죠. 왕이 입장에서는 야 네가 좀 여기서 몇 발 쏴가지고 이란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관심을 좀 흩어봐. 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네가 돈 좀 내놔. 서로 뭐 논의할 수 있죠. 그런 논의뿐만 아니라 다른 논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대한민국 정부가 뭐라고 밝혔어요. 뭐냐. 국제대회는 맞다. 그런데 이게 국가대표끼리의 시합이 아니라 지역팀들의 선거니까 정부가 개입하기는 직접적으로 하긴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떤 지원을 하겠다. 지금 정동영 씨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정동영 씨는 이 대회 열리면 어깨를 필 겁니다. 자, 이제 북한이 노림수를 보려면은요, 역사를 보면 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북한은 핵도 완성해가고 장거리 미사일 완성해 갈 때죠. 그래서 4차 핵실험도 하고 2017년에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때 막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하고 친하려고 그랬는데 뭐 되지도 않고 오히려 2018년 2월에 열기로 한 평창 올림픽 북한의 위협 때문에 참가국이 안 올까 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 상태에서 해가 바뀌어서 2018년이 되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갑자기 유화적인 제스처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비밀리에 통보를 했는지 급작스럽게 남북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김정은은 이제 자기가 핵을 완성했으니까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완성했으니까 미국하고 자기를 인정받는 지금 이란이 미국한테 어버지게 얻어 터지고 다시는 침략하지 말고 자기를 인정하라라는 걸 종전 안으로 내놨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걸 던지기 위한 무대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걸 하려면 먼저 남한하고 통해야 되니까 남한을 달래기 위해서 아주 유화적인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막 회의가 이루어지고 어쩌고 하다가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특사로 오게 되죠.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보수단체들은 반대했는데 그걸 비밀리에 이상한 다리 작전 도로를 통해서 빼내갖고 서울에 데리고 오고 KTX 태워서 평창 보내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행사 갖고 그렇게 하면서 뭐 쇼를 했죠.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정위용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해서 이북에 보냅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했다는 걸 메모식으로 갖고 와서 발표했는데 북한을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정의용 씨가 그거 들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한테 트럼프에 가가지고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을 빼고 북한이 핵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희망이 부풀어서 쭉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이 날 초청한다면 갈 수 있다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만나가지고 뭐 평양 그 맛없는 옥류관 냉면 저도 먹어봤습니다. 전 맛없어요. 어느 대학교 앞에서 파는 찌릿찌릿한 그런 냉면 같은 거. 저는 뭐 남산 밑에 거기 무슨 면옥입니까? 그런 데나 이쪽에 을밀대를 좋아하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그런 거 먹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북한이 4월 20일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뭐 정상회담 만들기 위해서 아주 쇼를 합니다. 그리고 뭐 진짜로 그걸 폐기하는 쇼도 벌였고 그러다가 또 뭐 긴장이 올라가니까 북한은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하고 난 다음에 트럼프하고 만나는 걸 포기한다라고 했다가 또 그게 자기 원하는 거 만나서 인정받는 거니까 또 문재인 얘기해서 문재인이 몰래 5월 26일 날 북한으로 넘어가서 통일각에서 만나고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부터 이제 일사천리로 더 가갖고 뭐 9.19 군사합의가 나오고 판문점 JSA 지역을 완전 소총도 안 들고 권총도 안 차는 비무장지대로 만들었다가 10월 달에 만들었다가 뭐 GP를 남북 간에 파괴한다고 해서 우리 것만 파괴하는 생쇼를 하고 한강 하구를 남북이 조사해서 한강 하구 북한이 침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북에 다 주고 그 철도를 뭐 이북과 연결한다고 도라산하고 강원도에서 쇼를 하고 어쩌고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북한 선수단들이 한국에 와서 시합을 했었어요. 체육회담이 열리고 뭐 도쿄올림픽에 남북이 같이 간다 어쩌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2019년에 한 해가 바뀐 다음에 2월 말에 27일부터 28일 사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또 열립니다. 이때 김정은이는 미국하고 딱 자기 원한대로 타결되는 줄 알고 중국 대륙을 관통하도록 기차를 타고 오는 쇼를 했죠. 근데 트럼프가 갖고 놀았죠. 너 여기 강선, 구성 이런데 핵시설 이거 안 없애면 인정 안 해. 영변에 이미 썩은 원자로 없애는 것 갖고는 쇼하지 마. 이거 합의 못해 하고 노딜을 만듭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건 이 노딜이 만들었을 때 바로 그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뭘 발표했는가 하면은 우리 통일부에서요.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4월 1일에 발표하죠. 그때 자료 보게 되면은 정부는 2019년도 남북관계 발전 시행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노이에서 합의가 잘 될 줄 알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됐다 처음에 안 믿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시켰지. 근데 트럼프가 탁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자기도 믿어지지 않아서 일본 교토에서 G20 회담이 열렸을 때 꼭 다시 보아야겠다 그래갖고 미국에 돌아가기 전에 트럼프가 한국에 오죠.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도 그 회담에 껴야 된다고 태극기 들고 쫓아갔는데 트럼프가 문 닫아놓고 넌 들어오지 마 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노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남북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뭐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문재인을 그렇게 욕을 하는 이북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북한이 강경으로 가면서 트럼프한테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남북관계 계속 얼어붙게 되죠. 그래서 뭐 동해안으로 내려온 북한 어민을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돌려보내고 했는데도 북한은 응하지 않고 뭐 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는 그렇게 해서 북한이 이 문재인 정권을 이용해서 트럼프와의 만나갖고 자기 원하는 게 있었죠. 근데 원하는 걸 트럼프가 한번 딱 이용했다가 탁 내치면서 갖고 놀았습니다. 그때는 트럼프 일기 정부 때는 북한을 때린다는 게 없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끝났어요. 자, 지금 2기 정부입니다. 2기 정부는 지금 파포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두로 생포하고 지금 이란을 작전적으로는 다 했죠. 하메네이 죽였고 핵시설 다 파괴했고. 근데 이제 파괴한 핵문제를 들고 나오고 영원히 핵을 포기하게 하는 그 합의가 안 돼갖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나면 뭐 쿠바 문제 해결하든 말든 이제 북한을 핵을 제거하는 작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의 공격을 그대로 당하니까 얘네들이 2018년 1월 신년사처럼 저는 북한 이길 수 있는 여자 축구단을 보내서 한국한테 이겨서 자기네는 국민들은 북한 인민들은 기분 좋게 하면서 메시지 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꼭두가시가 돼갖고 미국이 북한을 때릴 때 안 된다 하고 막아서겠죠. 그걸 노린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꼭두가시가 되는 거고 거꾸로 북한을 위한 방패가 되는 거죠. 그 작전을 하긴 수로 여자축구팀을 보낸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북한 여자팀이요 8강 시합을 할 때 원래 그건 평양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으로 불러들이는 게 싫으니까 그 베트남 팀한테 3대0으로 이길 때 베트남 옆에 라오스라는 나라 있죠. 라오스의 수요가 비엔티안입니다. 비엔티안에서 중립국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한국에 와? 중립국에서 하자 그래도 되지. 정치적으로 오는 겁니다.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교수가 지리멸렬인데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지리멸렬한 보수가 목소리를 높여갖고 정동영을 날아가게 하면 북한으로는 뭐 득이 되는 게 없으니까 체면도 세워줄 겸 좌파가 움직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을 때리는 게 조금 주춤하게 되죠. 어떻게든 이재명 정권이 남북관계 좋은데 니들이 개입하지 말라고 할 거고 북한이 지금 살려고 수를 쓰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을 방패로 이용하고 내 말 잘 듣는 꼭두가시로 쓰기 위해서 온다. 전 이렇게 봅니다. 달리 보는 사람도 있겠죠. 이재명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된다. 정동영은 그렇게 보겠지만 난 달라요. 내 이야기야. 문제는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뭐 이물철 교수 한겨레 출신 이물철 교수도 뭐 북한이 뭐 체제선전 이럴 거 할 거 오란투로 얘기는 하긴 했어요. 옛날과 다른 말을 평가를 했네. 제 판단이 저는 더 옳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북한은 지금 살기 위해서 러시아 대표 만나갖고 다시 동맹관계 확인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은 북한 병사들 그 무덤 참배도 하고 뭐 계속 러시아에 의존해서 동맹관계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고 중국한테 붙어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남한을 동원하는 거죠. 한국 언론이 뭐 다 저 정도로 볼 거라고 하는데 이재명 정권의 눈치를 보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갖고 있는 채널A하고 TV조선 재승인 문제가 있으니까 목소리 못 올리고 나라가 개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들 오는 거 스포츠 운동이니까 뭐 담담하게 보면 되는데 이걸 계기로 이재명 정권이 북한의 방패 꼭두가시가 되는 거를 용인하셔야 될지 어차피 이재명 정권이 무슨 뭐 조작기소 특검법을 만들어도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건지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